단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기 멘붕단 소속 멘토 김미나입니다. 저는 지금 네 번째 멘토링 시연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준비한 멘토링은 학과 멘토링이며 이번 영상에서는 특별히 실제 중학교 현장에서 45분 동안 진행한 멘토링 현장을 담았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영상을 보실 때 그대로 따라하기보다는 참고 자료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 후에 구글 폼을 성실히 작성해 주시면 인재개발 프로그램 1회로 인정됩니다. 구글 폼에서는 영상을 잘 들어야 맞출 수 있는 퀴즈도 포함되어 있으니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멘토링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멘토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일단 멘토링 들어가기에 앞서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혹시 나는 역사학과, 교육학과, 역사교육과에 관심이 있어서 이 강의에 신청했어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괜찮아요. 몇 명 없어도 괜찮습니다. 3명 있어요. 그래도 다행이네요. 네. 지금 24명 있거든요. 24명 중에 3명밖에 없어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학과 아니면 대학교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잖아요. 그런 만큼 여러분들이 귀 기울여서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학교나 학과에 대한 궁금증은 언제든지 손 들고 질문하시거나 제가 포스트잇 나눠드렸는데 다 받으셨을까요? 다 받으셨나요? 네, 여기다가 없어요. 여기다가 작성해 주시면 이따가 제가 Q&A 시간에 모아서 없어요? 이거 뒤로 넘겨줄 수 있나요? 네, 모아서 이따가 답변해 주는 시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안 되는 질문도 몇 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학교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데? 약간 이런 학교를 무시하는 내지는 학과를 무시하는 질문. 그리고 제가 역사교육과라고 해서 되게 약간 현대사랑 조금 맞물려가지고 친구들이 선생님은 이번 대선 때 몇 번 뽑았어요? 이런 약간 예의 없는 질문을 할 때도 있어요. 이런 질문은 제가 답변해 드릴 수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총신대학교 역사교육과 21학번에 재학 중인 김미나 멘토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근데 제 자기소개를 여러분들과 처음 만났는데 그냥 이렇게 그냥 말로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한 가지 상품을 걸고 저에 대한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맞추시는 분들에게는 이 상품을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문제. 저의 MBTI는 무엇일까요? 손 들고 16개 중에 하나 찍으면 돼요. ESTP 아닙니다. ENTJ 아닙니다. 제가 T 같아 보여요? 아닙니다. ESFJ 아닙니다. 아까워요. 아닙니다. ISFJ 정답입니다. 저는 MBTI는 ISFJ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진로 시간에 MBTI 검사 해본 적 있어요? 해본 적 있죠. 제가 진로실에 갔다가 MBTI 검사한 것도 여러분들 거 봤는데 저희도 대학교 처음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MBTI 검사를 해요. 그때 저희 학과는 역사교육과다 보니까 선생님을 이제 양성하는 학과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SF적인 친구들이 많이 있던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 제가 여기 호원중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2시간 다운입니다. 1시간보단 업. 1시간 반 조금 더 올려볼까요? 정답입니다. 이따 드릴게요, 과자.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1시간 40분 정도 걸렸어요. 저는 여러분들 서울에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역사교육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어요. 1시간 40분이면 100분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야겠어요, 안 들어야겠어요? 잘 들어야겠죠?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간단한 OX 퀴즈인데요. 제가
전공하는 게 역사교육과 말고 또 다른 것도 있을까요? 한번 OX로 표시해 봅시다. 하나, 둘, 셋. X도 많고 O도 있고 정답은 O가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 제가 전공하는 건 역사교육과 말고 또 무엇일까요? 유아교육과 아닙니다. 어떤 거요? 힌트는 교육과는 아니고요. 근데 뭔가 비슷해요. 사학과 아닙니다. 학교 안에도 있어요. 학교 안에도 있습니다. 좀 더 힌트를 드릴까요? 위클래스? 상담? 정답입니다. 저는 역사교육과 말고도 청소년 상담학과라는 학과를 복수 전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심리상담학과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이 부분도 제가 답변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OX 문제인데요. 제가 여러분만 할 때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면 어려우니까 이건 OX 퀴즈를 해봅시다. 제가 여러분만 할 때 꿈이 역사 선생님이었을까요? 한번 OX로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이거는 대부분 X가 나오는데 정답은 X가 맞고요. 저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꿈이었지만 역사교육과에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멘토링 때 이런 과정들도 다 같이 소개하면서 유익한 멘토링 시간을 한번 보내봅시다. 여러분들 지금 중학교 3학년이죠. 그러면 1학기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셨어요? 중간고사만 봤어요? 기말만 봤어요. 그러면 이제 중간고사 안 보고 기말고사만 보고 이제 여러분들 내년에 고등학교 가면은 모의고사도 보고 중간고사도 보고 기말고사도 보고 수능까지 앞으로 많은 시험들이 남았어요. 그 시험을 모두 통과해서 여러분들이 대학생이 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대학생 되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뭐예요? 술 마시기. 맞아요. 많은 친구들이 그 술 마시기를 하고 싶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또 난 대학생 되면 이거 꼭 해보고 싶어요 하는 거 있을까요? 당당하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틀린 건 없으니까요. 약간 재밌는 답변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저는 대학생이 되면은 PC방에 10시 넘어서까지 게임을 하고 싶어요 라고 답변을 한 친구들도 있었고요. 아니면 뭐 운전면허를 따서 여행 가고 싶다. 아니면 뭐 MT 이런 거 가고 싶다 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들 혹시 하고 싶은 거 있을까요? 없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대학생은 과연 어떻게 지낼지 제 삶을 통해서 조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에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마주하게 될 시간표입니다. 여러분들 시간표는 혹시 앞에 붙어 있나요? 시간표가 안 보이네요. 옆에. 그렇구나. 여러분들 6교시 몇 번이에요? 6교시 3번, 7교시? 7교시 2번이죠. 고등학교에 올라가잖아요. 7교시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고등학교 때 시간표를 기준으로 한다면 아침 수업이 8시에 시작을 해서 마치는 시간이 5시였어요. 거기다가 야간 자율학습까지 하면은 10시에 학교에서 끝내서 집으로 돌아가는 이런 시간표가 계속 됐었죠. 되게 생각만 하면 되게 학교에 있다니 어지럽고 그러지 않나요? 이렇게 바쁘게 고등학교 생활을 보내다가 대학교에 올라가니까 시간표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보이시나요? 이게 어떤 시간표냐면 제가 직접 수강 신청해서 얻은 시간표인데 여러분 수강 신청 보신 적 있어요? 대학생들이 수강 신청하는 거?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채널 중에 미미미누라는 채널 알고 계신가요? 그 미미미누가 수강 신청할 때 막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수강 신청하는 거 보셨죠? 대학생들이 실제로 그렇게 되게 치열하게 수강 신청을 하는 이유가 이렇게 공강을 만들어서 나의 다른 이제 시간도 확보하고 그리고 꼭 들어야 되는 시간표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왼쪽에 보시면 화요일에 첫 번째 역사 교육론이 있죠.
저 시간표는 저희가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는데 저 때밖에 열리지 않아서 반드시 다른 친구들과 경쟁해야 되는 시간표예요. 이런 식으로 뭔가 학교에서 짜여지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선택해서 들을 수 있고, 선생님 이번 학기 시간표는 요건데 여기 보시면은 화요일 오후랑 수요일 오후밖에 수업이 없죠. 그 외 시간에는 내가 다른 대외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자유롭게 보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필수로 수업을 들어야 되는 것 이외에는 자유롭게 수강을 할 수 있다는 게 대학생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대학 생활을 조금 보자면 선생님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야간 기행이라는 걸 또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대학 동기들과 함께 밤에 경복궁에 야간 개장을 보러 간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한복 입기 체험을 한다던가 혹은 이렇게 답사반을 만들어서 제주도로 답사를 간다든지 되게 다양하고 활기찬 문화들이 대학교에 있습니다. 자꾸 꺼지네요. 근데 뭔가 듣다 보면은 근데 혹시 대학생 되면은 공부는 안 해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도 있죠. 뭔가 여러분들 생각에도 나 술 마시고 싶다, 아니면 선생님이 예시 드는 대로 아까 뭐 운전면허 따서 여행 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대학생들은 공부를 안 할 것 같잖아요. 대학생들은 공부를 더 많이 합니다. 보시면은 저 왼쪽에 책이 보일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 책 한 권이 제 중간고사 시험 범위 한 과목인 거예요. 보통 대학생들이 5과목을 수강을 하거든요. 그럼 중간고사를 이 책 한 100페이지 넘게 있거든요. 이거를 5개를 들어야 하는 겁니다. 일단 양적으로도 많이 늘어나고 깊이도 많이 늘어나는 게, 여기 연표 보시면은 이 연표가 중국사, 한국사, 일본사 이렇게 연표가 있는데 이 연표를 다 외워야 돼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양이 많아지거나 그리고 학술적으로 깊어집니다. 그래서 역사교육과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교과서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교과서를 보고 분석하는 과제도 있고, 또 박물관을 갔다 와서 박물관에 대해서 보고서를 쓰는 과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역사 선생님을 양성하는 학과이기 때문에 이렇게 친구들 앞에서 실제 수업인 것처럼 수업도 한번 해보고요. 연구한 것을 바탕으로 교수님 앞에서 발표도 하고 질의응답도 받는 이런 수업도 진행합니다. 그래서 1학기 때는 주로 이론을 배운다면 2학기 때는 뭔가 발표나 실습 이런 게 또 많아지기도 해요. 대충 대학생은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역사교육과에 대해서 소개하기 전에 여러분 혹시 역사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과거 이야기. 맞아요. 과거 이야기. 좋은 답변입니다. 또 역사하면 여러분 지금 2년 동안 역사 배우고 있잖아요. 역사하면 무엇이 떠올라요? 세계사. 좋습니다. 세계사가 떠오르기도 하고요. 또 역사하면 생각나는 거. 충분히 잘 답변을 해줬어요. 거기에 보태요. 선생님이 다른 학교 친구들한테도 물어봤을 때 역사하면은 되게 긍정적인 답변도 있고 굉장히 부정적인 답변이 명확하게 갈리는 과목이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으로는 선생님 제가 어떤 박물관에 갔는데 거기에 전시된 역사 문화재가 생각나요 라고 답변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박물관에 가보신 적 있어요? 어떤 박물관 가보셨어요? 국립중앙박물관 가보신 분? 그래도 꽤 있네요. 거기에 전시된 역사 문화재가 생각난다는 친구들도 있었고, 또 역사 영화나 드라마를 재밌게 봤다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혹시 역사 영화 드라마 봤던 것 중에 기억나는 거 있을까요, 여러분들? 성산리 대첩 봤어요. 그런 영화죠, 그거. 영화가 생각난다는 친구들도 있었고, 선생님은 역사 영화 중에 영웅이라는 영화 아세요? 영웅이라는 영화를 되게 감명 깊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역사를 알아야지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한 친구들이 있는 반면 부정적인 답변으로 선생님한테 그냥 역사 노잼이에요. 역사 외울 게 너무 많아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1학기 중간고사 때 역사도 시험 봤나요? 봤어요? 시험범위 어디였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어디부터? 처음부터 고려까지. 처음부터 고려까지면은 거의 1000년 정도의 역사를 배운 거잖아요. 그래서 외울 게 너무 많아요 라고 저한테 호소를 한 친구들이 있는 반면, 그리고 옛날 과거 이야기라고 오늘 얘기한 친구도 있었잖아요. 근데 반면에 과거 이야기를 왜 배워야 할까요? 라고 의문을 제시한 친구들도 있었고, 단순히 정말 힘들어요 라고 얘기했던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도 있는 반면 부정적인 답변도 명확하게 드러나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역사교육과는 무엇이냐면, 이러한 역사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교육자로서 인성을 함양하도록 돕는 학과가 역사교육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역사교육과는 전국에 몇 개가 있을까요? 이것도 퀴즈입니다. 역사교육과는 전국에 몇 개가 있을까? 이것도 손 들고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개 있을까요? 역사교육과는 너무 어렵죠? 20개보다는 많은데 일단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전국의 역사교육과는 이 대학에 있습니다. 세 개만 하면 맞출 수 있어요. 몇 개일까요? 23개 정답입니다. 역사교육과는 전국에 23개가 존재해요. 그래서 여학생들이 진학할 수 있는 학교는 23개인데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화여대를 제외하고 22개의 학교에 이제 진학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역사교육과가 23개인데 이 숫자가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잘 모르겠죠. 역사교육과랑 비슷한 학과로 사학과라는 역사학과가 있는데 그 학과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50개 정도가 돼요. 그 규모에 비해서는 적은 수죠. 그래서 전국에 23개의 역사교육과가 존재한다. 그러면 역사교육과는 모든 역사를 다 배울까요? 역사교육 다 배울까? 한번 OX를 해봅시다. 역사교육과는 모든 역사를 다 배운다. 하나, 둘, 셋.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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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X가 많고 O도 종종 있는데 정답은 세모입니다. 왜지? 쉽죠? 역사교육과는 모든 역사를 다 배우는 건 맞아요.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역사를 다 배우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세계의 모든 나라의 다 역사들을 하나하나 다 보지는 않죠. 그래서 저는 세모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역사교육과에 어떤 역사를 배우냐면,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역사 어떤 거 배웠어요? 세계사, 한국사, 중국, 동아시아사 이렇게 3개 배웠죠. 역사교육과도 똑같이 3개를 배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요 3가지 역사를 크게 배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가르쳐야 한다 했죠. 그래서 역사 교육학이라는 수업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옛날에 한국사가 한글로 다 써져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뭘로 적혀 있었을까요? 한자 같은 걸로 다 적혀져 있었겠죠. 그래서 그 한자를 해석해보는 한문 수업도 있고요. 그리고 역사를 책으로만 배우지 말고 직접 가서 체험해보면서 경험해봐 라는 수업에 답사 형태의 수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교육과에는 크게 저렇게 6가지 수업이 있고요. 그러면 선생님, 모든 역사교육과가 전부 같은 과목을 배울까요? 그거는 아닙니다. 앞에 제가 보여드린 이 6가지 공통 과목은 있지만 학교에 따라서 특수한 과목도 배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니고 있는 총신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학교예요. 그래서 기독교와 관련된 기독교 사관과 역사 이해라는 수업이 있고요.
그리고 학교 각 특색을 담아서 가톨릭 관동기학교는 역사 캡스톤 디자인 같은 수업을 배웁니다. 그래서 학교 특성에 따라 특수 과목이 개설된다는 점이 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설명들이 이 한국사, 동양사, 세계사를 역사 교육과에서도 배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배울까요? 그 교과서 가지고?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역사의 시간의 흐름대로 한 과목씩 편성을 해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끊냐면 예를 들어서 한국사로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학교 중간고사 시험 범위였던 고조선부터 해서 삼국시대, 통일신라, 발해, 후삼국시대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저 5가지 동그라미 중에서. 맞아요. 고대사라고 부르죠. 그리고 고려시대사를 뭐라 부를까요? 중세사. 아유, 잘 배웠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부터 강화도 조약까지 뭐라 부를까요? 다시? 근세사. 맞아요. 그리고 강화도 조약부터 일제강점기를 지나 광복 전까지의 시대를 뭐라 할까요? 근대사. 그리고 광복 이후 지금까지의 시대를 현대사라고 부르고 있는데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간의 흐름대로 한 과목씩 편성되어 있어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 고대사라고 과목이 지정되면 이거는 삼국시대사, 통일신라, 발해 이렇게 역사를 배우는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대로 한 과목씩 편성되어 있어서 뭐 한국 고대사가 1학기 때 들었으면 2학기 때 한국 중세사를 듣고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동아시아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요. 아까 제가 한문 배운다고 했죠, 여러분. 그 한문 배우는 시간이 역사교육 자료광독 2라는 수업인데요. 이 한문이 삼국유사를 다룬 내용이에요. 삼국유사 누가 지었죠? 삼국유사 지은 사람? 조금 더 공부하셔야겠네요. 이련이 지었습니다. 그 삼국유사의 내용을 저희가 한문으로 직접 보고 한번 해석해보고 이 해석한 내용을 실제 시험도 보고 그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사도 마찬가지로 고대사, 중세사 이렇게 나눠서 보고 있고요. 특별한 거는 선생님 학교가 기독교 학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역사도 플러스로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낯설 수도 있는데 이 앞에 역사들을 역사교육학이라는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전달할까 고민하는 이런 학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교육학을 예시로 들면요. 여러분 이 교과서 어느 출판사에서 만들었을까요? 비상! 아닙니다. 어디? 천재! 맞아요. 이거 만든 사람이 좀 천재 같긴 해요. 근데 아닙니다. 만든 사람이 좀 천재예요. 비상, 천재. 또 여러분들 교과서 어디 출판사 많이 써요? 동아! 유명한 교과서는 다 나왔는데 정답은 제가 만들었어요. 잘 만든 것 같나요? 잘 만든 것 같나요? 여러분 앞에서 이제 역사를 배웠던 거를 이렇게 교과서로 표현해봐서 이제 교과서를 분석하고 내가 직접 교과서를 만들어서 한번 수업을 진행해보는 이런 수업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역사교육과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과제가 보고서 형태도 있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쓰일 수 있는 학습지로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과제가 뭔가 글로만 작성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시연해보는 혹은 이렇게 교재나 학습지를 만들어보는 이런 시간을 갖는 게 역사교육학 수업이에요. 뿐만 아니라 일반 교육학도 배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혹시 학교에 뭔가 건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나요? 학교에 어떤 걸 건의해보고 싶어요? 만약에 선생님들이 다 들어주신대. 매점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매점이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표현을 했을 때 교육학 수업에 적용을 해보면 매점이 일단 생기려면 자본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그 행정적으로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라는 것을 교육행정 및 학교 경영 같은 수업에서 이제 학교 예산을 배우고요. 또 매점 말고 다른 거. 정말 웃긴 답변으로는 정말 체육을 좋아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온 일주일을 내리 체육만 하고 싶어요 라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만약 예를 들어서 그 친구처럼 체육 시간표를 계속 만들려면은 교육 과정도 한번 봐야겠죠. 그래서 그 교육 과정 수업도 있고, 그러면 일주일 내리 체육만 하면은 여러분들 평가는 어떻게 하죠? 고민되죠. 그래서 그런 것도 교육 평가 시간에 평가 어떻게 할까라는 거를 배우는 과목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학교폭력 문제도 심하죠. 심각하죠. 그래서 학교폭력 및 예방 및 학생의 이해라는 과목도 있고요. 그리고 역사교육과 뿐만 아니라 사범대 같은 경우에는 졸업을 하려면 교육봉사 시간 60시간을 채워야 해요. 그래서 교육봉사도 교육학에 포함되고요. 여러분 혹시 교생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나요? 혹시 학교에도 오신 적 있나요? 오셨었어요? 교생 선생님도 이 교육학 수업의 일환으로 학교에 실습을 하러 오신 분이에요. 이런 식으로 교육학까지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답사도 있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답사가 총 6가지가 있지만 다 보면은 너무 힘드니까 중요한 2개만 볼게요. 여러분 먼저 학교 수업으로 가는 정기 고적 답사부터 볼 텐데 저희는 한 학기에 한 번 총 6번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천고마비라는 책 보이시나요? 답사가 뭔가 교수님이나 다른 분들이 다 정해주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위원회에서 직접 코스도 짜고 책자도 만들어서 답사를 다니고 해요. 그래서 천고마비라는 책도 직접 만들었고, 이렇게 작년에는 강화도로 답사를 갔었는데 이렇게 강화도에서 사진 찍고, 또 여러분들이 살짝 조는 것 같으니까 약간의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까요? 여러분들 혹시 CC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CC가 뭔지 아세요? 캠퍼스 커플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학교 내에서 연애를 하는 친구들을 얘기를 하는데, 답사에 가면은 여러분들 혹시 수련회 가본 적 있으세요? 수련회를 안 가봤구나. 수련회를 가면은 한 저녁 10시쯤에 점호라는 거를 해요. 그러니까 각 방에 인원들이 잘 있는지 파악하는 건데, 대학생 때 답사를 가면은 그런 점호 시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약간 썸 타는 친구들이 카톡으로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이렇게 카톡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 좋아 이러고서는 가서 이제 와 별 이쁘다 오늘 답사 너무 힘들었지 하면서 막 도란도란 얘기를 하다가 이제 뭔가 눈이 맞고 사귀게 되는 그런 썰들도 있습니다. 네, 답사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지만 또 이렇게 문화재도 보고 재밌는 이제 친구들도 친해지고 이런 유익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연애 쪽으로만 빠지시면 안 되고 이런 유익한 답사 시간이 있다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지역 답사도 가게 돼요. 우리 세계사도 배우죠. 그러니까 세계사도 배우니까 이제 해외 지역으로도 답사를 가게 되는데, 요거는 1년에 한 번 선발된 학생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돈을 학교에서 지원을 해줘서 네, 이렇게 선발된 학생들만 갈 수 있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2년 전에 일본 오사카, 교토, 나라 이렇게 3지역을 다녀왔어요. 이렇게 교과서에서만 보던 문화재를 직접 볼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답사 다니는 거 좋아하고 문화재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다라고 하시면 역사 쪽으로 오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졸업하려면 이 4가지도 거쳐야 돼요. 왜 이렇게 빡세죠? 네, 그치만 네, 한번 배워봅시다. 일단 심폐소생술을 저희가 2번 배우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학교에서 만약에 이렇게 뭔가 셔틀런 아직 하나요? 1학기 때 했어요? 셔틀런 하다가 갑자기 진짜 너무 힘들어서 누가 픽 쓰러졌어요. 그때 생명을 살려야겠죠.
그래서 학교에서는 졸업하기 전에 2번 심폐소생술을 배우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선생님이 되기에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 판단할 수 있는 인적성 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인적성 검사 보시면 되게 빽빽하죠. 문항을 보시면 문항수가 600문항이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을 하다가 막 성에 어긋난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대학교에서도 어떤 게 성인지 감수성에 옳은지 아닌지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교육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졸업하기 전에 학교에서 막 선생님이 아침에 들어왔는데 마약한 듯이 해롱해롱하게 수업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마약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서 마약 검사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브이로그가 있는데요. 이거는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 제가 얼핏 얘기를 했는데 역사교육과랑 비슷하게 사학과라는 과목이 있다고 했죠. 혹시 그러면 나 역사교육과 말고 다른 진로 생각해 본 거 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볼까요? 역사교육과나 아니면 사학 말고 다른 과목. 어떤 과 있어요? 생각해보면. 정치외교학과요? 정치외교학과면 정치와법 사회 쪽이겠네요. 그러면 정치외교학과가 있고 뭐 사회교육과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 볼 수도 있겠고, 어쨌든 제가 얘기하는 건 어떤 교육과랑 그리고 사학과 이렇게 두 학과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역사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역사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즉 가르침에 주목을 해서 학과를 설립을 한 반면에, 사학과 같은 경우엔 역사 연구나 혹은 역사를 이 사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주목해서 세워진 학과입니다. 두 학과를 나와서 모두 교사를 할 수는 있어요. 다만 역사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졸업 후에 바로 정교사 2급 자격증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마음만 먹으면 바로 교사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다만 사학과 같은 경우에는 졸업하면 교사 자격증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직 이수라는 제도를 추가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게 안 된다 하면은 졸업 후에 대학원을 진학하셔서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이 한 3년 정도 걸려요, 대학원을 가면은. 그래서 내가 교사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 대학교에 진학하실 때 땡땡 교육과를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배우는 과목도 조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라는 과목은 동일하나 역사교육과는 역사교육학이라는 걸 배우고요. 사학과 같은 경우에는 논문 작성 과목이나 뭔가 글 쓰는 과목이 조금 더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대학 분류부터 다른 게 역사교육과 내지는 땡땡 교육과는 사범대학으로 묶여 있고요. 사학과 같은 경우에는 문과대학, 인문사회대학에 속해 있다는 점, 두 가지 다른 점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역사교육과 졸업 후에 교사가 되려면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자격증을 얻어서 임용고시를 보거나 혹은 사립학교 채용에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돌아온 OX 퀴즈 타임. 역사교육과 같이 땡땡 교육과를 졸업하면 초등학교 선생님이 될 수 있을까요? 한번 OX 해봅시다. 하나, 둘, 셋. 이거는 대부분이 아니네. O도 있고 X도 있고 반반인 것 같은데 정답은 X예요. 원칙적으로는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려면 땡땡 교육대학교, 예를 들어 서울교대, 경인교대 이런 교육대학교를 가야 되는 반면에 중고등학교 교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학교의 사범대학, 어떤 교육과 이 학과를 나와야지 중고등학교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차이점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 역사교육과를 졸업한 사람들은 모두 역사교사를 한 번씩은 해야 될까요? 이거는 OX 너무 귀찮으니까 한번 절레절레 이거 끄덕끄덕 해볼까요? 아니다가 의견이 많네요. 맞아요. 그건 아닙니다. 역사교육과를 졸업한다고 해서 반드시 한 번은 역사교사가 돼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역사교육과라고 해서 진로가 역사교사로만 한정돼 있지 않아요.
제가 졸업 후에 어떤 일을 하고 싶나요? 내지는 졸업 후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학과 선배님들이나 아니면 동기들한테 물어봤을 때 한 70% 정도는 나는 역사교사를 하고 싶어 라는 답변이 왔고요. 한 20% 정도는 나는 박물관이나 아니면 문화재 쪽으로 좀 취업을 하고 싶다라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 정도는 나는 동아시아사 중에 뭐 일본사가 되게 재밌어. 그래서 일본사 쪽으로 조금 더 연구를 해볼래 라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역사교육과를 나온다고 해서 꼭 교사가 돼야 된다는 건 아니고 이렇게 다양한 기관 혹은 산업체로 갈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특별히 조금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박물관에 요즘 역사교육과랑 박물관이랑 해가지고 연계한 수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 박물관을 한번 갔던 기억을 좀 떠올려 볼까요? 박물관에 그냥 단순히 유물만 하나 띡 전시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뭐 체험해 볼까요? 아니면 뭐 학습지 같은 것도 옆에 전시되어 있었고 되게 다양한 모습을 보았죠. 그런 것도 역사 교육적인 요소로 하나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역사 교육과에서도 이런 기구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거를 저희가 한번 평가해보고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도 있습니다. 역사 교육과에 이런 프로그램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 혹시 박물관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미술사학과나 내지는 그냥 사학과도 좋지만 역사교육과를 진학해서 이런 박물관 트랙을 한번 밟아보시는 거를 저도 한번 추천을 해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중학교 3학년이잖아요. 3학년 때 저도 진로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원래 꿈이었는데 초등학교 선생님이 꿈인 상태로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는데 고등학교 때 내신이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힘들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치만 제가 한 가지 가지고 있던 거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하고 싶다라는 소망이 꼭 있어서 저는 교사라는 꿈을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중고등학교에서 계속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표는 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진로 탐색을 꼭 많이 해보셔서 어떤 분야로는 꼭 가고 싶다라는 걸 정하고 고등학교에 올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유용한 사이트를 몇 개 가져왔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대학 알림이라는 사이트예요. 이 사이트에 가시면은 대학교나 아니면 학과 정보를 되게 많이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공식적인 사이트이기 때문에 여기 가시면은 되게 유익할 겁니다. 선생님 근데 저는 대학교보다 지금 당장 고등학교로 어딜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알림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사이트에 가면은 이 학교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뭐 어떻게 학습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으니까 요 두 사이트를 여러분들 적어 가세요. 혹시 몰라요. 언젠가 쓰일 수도 있으니까 두 사이트를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같이 대학생 멘토가 필요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선생님이 나온 단체는 멘토링 강연 교육기부 봉사단이라는 멘봉단 단체입니다. 이 단체로 들어가셔서 내가 원하는 진로에 멘토님이 있을까요? 라고 문의를 해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릴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나눠드린 포스트잇 있죠? 포스트잇에다가 저에게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뭐 강의에 대한 소감을 적어주시면 제가 보고 질문이 있다면 질의응답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어주시면 좋겠고요. 적는 사이에 제가 아까 시간 보고 보여드리겠다는 그 브이로그 있잖아요. 브이로그를 보여드릴게요. 소리는 안 들어도 돼요. 음악이라서. 요거는 선생님 학교고요. 선생님 학교는 이제 이수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가면 이렇게 과마다 과방이라고 해서 방을 이렇게 배정을 해주거든요. 여기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주로 과제나 아니면 식사를 하는 공간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과제를 보면은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는 이런 과제가 많아요. 1학기라서 그랬고 아니면 이렇게 친구들이랑 밥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답사예요. 요거는 3년 전에 갔던 답사인데 안동이에요. 안동 이쁘죠? 그래서 주로 절과 서원 중심으로 답사를 다니고 있고요. 네, 이렇게 각 학번별로 사진을 찍는데 인원이 많다 보니까 조를 나눠서 답사를 다니고 있어요. 한 10명 정도 답사를 함께 다닙니다. 그래서 동기들인데 대략 같은 학번에 한 27명 정도 있어요. 딱 여러분들 규모 정도예요. 한 학년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심폐소생술 교육도 하고 있고 아까 그 검사지예요. 그리고 계속 뭔가 글을 쓰고 있죠. 1학기라서 뭔가 독후감을 쓰거나 아니면 교과서와 함께 비교해보는 이런 과제들이 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네, 다 쓰신 분들은 선생님 돌아다닐 때 주시면 제가 걷어갈게요. 네. 종이. 안 써도 돼요. 네, 우선 거둔 것 중에 질문 몇 가지만 뽑아서 제가 질문 답변을 해드릴게요. 대학교를 역사교육 관련된 과를 가려면 어떤 식으로 역사 공부를 해야 되냐라고 하시는데 일단 제가 고등학교 내신 기준으로 얘기를 해드리자면 고등학교 내신 한국사를 공부할 때는 교과서를 많이 읽으세요. 저도 시험 보기 전에 교과서 5번을 읽고 갔어요. 왜냐면 역사 선생님들은 대부분 교과서 안에서 출제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쪽에 그림이 어느 페이지에 있었다까지 기억할 정도로 그렇게 내신 공부를 해주시면 되고 수능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3학년 2학기 때 고등학교 예비고일 국영수를 많이 하잖아요. 저는 이때 한국사를 잡아두는 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왜냐면 고등학교 가면은 한국사를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당장 국어, 영어, 수학 뭐 다른 과목 하기도 바쁘니까 저는 여러분들 3학년 2학기 시간 좀 많으실 때 한국사를 좀 투자를 해서 내가 한국사 진짜 마스터하고 간다 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사교육과는 취업이 잘 되는 편인가요? 안 되는 편인가요? 정말 솔직하게 얘기 드리면 잘 안 되긴 해요. 왜냐면 경기도 기준으로 역사교사를 50명 정도 뽑아야 한 해에. 근데 일단 저희 학교 기준으로 졸업하는 사람들이 한 해에 30명이거든요. 근데 서울만 해서 6개의 학교가 있으니까 대략 한 200명 정도가 졸업을 합니다. 대학생 기준으로. 이제 대학원까지 가면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조금 취업은 어려우나 내가 진로를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역사교육과 멘토링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